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지금 여러분들 가실 때 대학 갈 때 그 자기소개서 없어진 거는 알아요.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등이 이미 자소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뭘 시사하냐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목적 자체가 수능은 이제 점수나 그 다음에 뭐 교과 전형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 학생이 지닌 점수 외에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이야 뭐 이제 전국 애들이 똑같은 시험으로 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 척도는 될지언정 대학이 원하고자 하는 21세기에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인재상을 뽑기에는 너무 줄서우기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대가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학과 간 장벽을 없애겠다. 그래서 너무 그 전공의 벽에 처음부터 가로막히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그런데 물론 문제점은 있죠. 그러니까 뭐 물리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이 대학 가서 공대를 간다는 것 자체는 어울성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교육의 트렌드는 굉장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25년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2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죠. 중1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고교 학점제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 2018년도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다닐 때랑 다른 게 뭐냐면 학생한테 과목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1학년은 다 똑같아요. 7과목 이제 가르쳐 보시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 3과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국영수 해가지고 7과목을 배우는데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대학에서 1학년 때 교양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뭐 사회 4과목 뭐 그 다음에 과학 4과목을 이제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수학 겉핥기겠지만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선택하는데 지금처럼 뭐 문이과라는 걸 선택한다기보다는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2학년 때는 본인들이 이제 그 전공 과목들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학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사회문화나 윤사 같은 것들을 선택할지 그렇게 되어 있고 3학년 때 올라가서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9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웃긴 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투 과목들이 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3학년 한 학기가 한 40% 정도를 교과에서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언매를 할 거냐 국어에서 아니면 화작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합통을 할 거냐인데 그 얘기 들으셨죠? 문과 침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합수능이라는 게 또 2년 됐어요. 그래서 통합수능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원래는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설계한 거예요. 통합수능이라는 게. 문이과 없애겠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조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수능 늘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수능은 자격고사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평가는 자격고사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40%를 올려라고 하는 바람에 입시가 그냥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제라는 뼈대를 갖고 실제로 안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도 힘들고 제도도 다 뒤죽박죽이 됐다. 그래서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그러니까 수투 같은 경우들을 이제 선택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공통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한 과목이 유리한 거예요. 표준점수가. 그런 뭐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대학 문이과를 없앴잖아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과에서 이과 과목 선택했던 미적 선택했던 친구들이 다들 문과로 이제 뭐 건대 건축학과 같은 친구들이 연대 영문과를 간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연세대학교 거 지금 오늘 블로그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리를 했는데 연대에서도 심각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혼돈의 케오스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프로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년 동안 MBC에 있다가 나와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데 저도 혼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뭐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방식도 좀 달라져야 돼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아마 수능 끝나고 수능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9월달에 수시 접수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입시를 맞는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우리가 그 부분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적인 꼴이 여태까지는 자기소개서였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평가관들이 그 학생부를 리딩할 때, 읽을 때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이제 그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교과 발달 상황인데 교과 세부 특기로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체라는 거는 예전에 뭐 HR 같이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수단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의대를 간다 이거 선생님이시죠. 고대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의대가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의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사를 뽑는 게 아니라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틀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어떤 틀을 가진 사람을 뽑냐면 우수한 틀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런데 어떤 데 우수한 사람이겠어요? 의예과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답노트 풀고 뭐 EBS 문제 푸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명색하고 이해 분석, 요약, 추론의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으나 추정이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이 뭐 암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유형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 많이 해보거나 또 오랫동안 하면 재수3생한테 유리하거나 그래서 오래 하면 유리하고 문제풀이 많이 하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풀이를 잘하면 된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재수생, 삼수생, 강남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무조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과 중심이라면 이제 대학은 어떤 것들을 그런데 그냥 정시를 보면 되게 편할 거잖아요. 정부 시험으로 그냥 줄 세워서 딱 하면 되고 교과 전형은 학교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시험도 다르고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허들을 두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그 친구가 왜 의대를 가려고 했는지 동아리는 뭐를 했는지 보고서는 뭐를 썼는지 과목 간의 융합들은 해보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대학이 선택한 것은 대학별 고사와 비슷한 뭐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자 대학이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볼 때 두 개를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동기를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뭐 레지던트를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입사를 하든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 회사 왜 왔어요?
이 직종에 왜 선택했어요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업체 임원 경영을 이제 한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들 많이 해봤는데, 그때도 항상 물어보는 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왜 왔냐? 그걸 어떻게 돌려 말하냐면, 우리 회사에 당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가 논술을 하던, 아니면 면접을 듣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쓰던 문항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죠? 무슨 말이지? 자, 제시문이 있고 가나다라가 있고, 여기서 뭐 의미하는 말을 그러면 가에 있는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분석해서 요약해 놓고 뭐 그 부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대학이 갖고 있는 의중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이따 보면 문항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문항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소서가 없어져도 역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아이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대학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뭐 교육이 좀 아이러니컬하죠. 자기 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게 현실이니까. 자, 그렇다면 특히 여기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돈을 내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돌려줘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목적인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동기와 틀의 우수성을 가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 동기라는 부분들이 왜 의예과에 왔어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와 이퀄이냐면 너는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왜 너 뽑아줘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관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관은 뭘 갖고 있냐면 항상 평가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수능은 없어요. 그냥 표준점수 합이에요. 근데 교과 똑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뭐 서울대학교가 우린 아니야, 연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분명히 가장 기본에 흐르는 거는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돼? 우리 학과가 너를 왜 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증명해야 돼요. 그 이유를. 증명하는데 자기소개서 1번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좀 이따 쓸게요. 자기소개서 1번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1번 진로와 관련하여 라고 해요. 진로와 관련하여 고교 3년 동안이라는 전제를 해놨어요. 고교 3년 동안 너의 진로와 관련하여 네가 갖고 있는 의미 있는이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두 번째는 활동 경험을 써라 이랬어요. 2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3번에서는 다시 진로, 너의 진로, 지원 동기라고 썼지만 진로 동기와 그 다음에 너의 이 진로 동기를 기반으로 한 너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2개를 써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선생님들이 있었을 때 4개였죠. 문항이 1번 1000자, 2번 1500자, 경험 3개 이내를 써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했었고, 봉사 맨날 썼죠. 가방 들어주고, 우리나라 맨날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니 뭐 이런 이야기. 세 번째 부분들은 3가지 문항들이 있었는데 너의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학습 계획과 진로 계획 써봐. 그 중에 서울대 빼고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대학이 알고 싶은 거의 추격이에요. 대학이 알고 싶은 거예요. 너 의예과와 관련하여 의예과 왜 오려고 해?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로와 관련하여라고 썼던 건 뭐냐면 3번에 지원 동기 다시 써봐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3번에서 써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걸치고 가봐라고 이야기한 정도로 보면 되고, 그렇게 의미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써줘야 돼. 3번이 의미 있는 선정 이후에 책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자, 대학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놨냐면 평가 기준과 요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뭐냐면 요즘 뭐 계열적합성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공 적합성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가 계열 모집한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계열 적합형이라는 걸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약화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보면 전공 적합성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요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가 중앙대학교는 펜타곤이라고 조금 다르면서 5개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활동 역량이고요. 세 번째가 공동체고, 네 번째가 발전 역량이라고 해놨어요. 대부분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업 역량이죠. 무조건 학업 역량인데, 고대 학우를 봅시다. 고대가 학추, 학우 계열이 있는데, 학추는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내신 높은 애들이 수능 최저 걸어갖고 가는 거고, 학업 우수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가 70% 정도 쳐요. 그 다음에 자사고 한 15% 정도, 15% 20% 정도 치고, 자사고 특목고가 특목고 중에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못 치고 이러는 건데, 당연히 이제 학업 우수니까 못 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학업 우수라는 것, 여기 있는 학업이라는 것은 성적이 아니다.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애들이 착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학우는 3등급 중반 때도 저희가 보내요. 수능 최저와 1차 6배에서 통과되고, 수능 최저만 통과되면 가능. 연세대학교도 똑같아요. 연세대학교 화루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취업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UD 같은 경우도, UD는 좀 그렇지만 하스나 ISE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나와요. 추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 같은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고 나면 등록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학교 학우의 학업 역량 성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학업이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학업이 우수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성적과 아까 말한 창체와 교과 세부특기 같은 동기와 과정의 기록이 우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등급도 가는 거예요. 여기 3등급, 4등급 초반대까지도 합격해요. 수능 최저가 얘네들은 다 높으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니까. 수능 최저 통과율이요, 50%가 안 돼요. 40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대학은 전공 적합성, 다시 말하면 의예과에 올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있어, 활동 역량이 있어, 공동체 역량이 있어, 발전 역량이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을 때 두 가지로 뽑아요. 기본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학업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겠죠. 다단계 전형에서 이제 1차를 통과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소양이 뭐겠어요? 가장 대학 오면 원서 읽고 원어 강의 들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돼. 레포트 쓴다. 탐구 잘해야 돼. 그쵸? 인터넷 안 베껴. 책 잡고 활용하고, 선행용구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고 근거를 대갖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자료를 받아내는 적극성이나 자기주도성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한 걸 발표하거나 세미나하거나 포럼하는 사회성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데카르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능력을 보고 싶을 거예요. 수능 점수를 절대 볼 수 없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학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 거릅니다. 6배수. 딱 이렇게. 6배수 왜 그러겠어요? 휴학도 나오고 막 거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오케이, 괜찮아.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하루에 3등급까지도 합격을 하는데요, 결국 합격하고 나면 1, 2등급만 붙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고 나면 대학이
정말 뽑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어는 기본인 거야. 기본. 아까 내가 들었죠. 기본인 거야.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은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는 뭐야? 내가 뽑아줘야 되는 이유는.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 그래서, 자, 뭐 좀 더 간단하게 하나가 안 어려운 얘기거든요. 자, 학업 역량 볼 게 가장 먼저. 항상 두 가지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나오거든요. 1번. 학업 역량 볼 게. 두 번째는 그 학업 역량이 너 혼자 연구하고 막 탐구하고 막 이런 거야? 혼자서 다 문제 해결한 거야? 오케이. 그건 증명됐어. 그 기본 역량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협업을 통하거나 사회성을 통해서 그 부분을 팀플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량 갖고 있냐? 사회적인 역량? 그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본 거잖아요. 입학사정관 전형 때 1500자리였으니까.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이거를 갖고 같이 쓸 때 혼동되게 쓰는 거를 전공적합성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전공과 관련한 활동 경험 써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얘기하던 스펙이에요. 그런데 이 스펙을 외부 활동을 못 쓰기 때문에 그 학교 활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학교 활동이 뭘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창체예요. 창체 활동이 4가지가 있죠. 자동공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활동이라고 적혀있어요. 학생부에. 그래서 이 창체 활동과 학업 역량을 본다. 그럼 결국은 창체 활동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업은 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과 연관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창체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특 정도가 행동특성 발달을 담임이 적어주는 이 정도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으로 평가받을 거냐. 애들은 무슨 생각해요? 항상 시달리죠. 점수 몇 점 받았어? 몇 등이야? 성적표 가지고 아파. 이 숫자에 완전히 짓눌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줘야 돼. 숫자 중요해. 숫자는 하지만 필요 조건이야 라는 걸 알려줘요. 숫자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는 충분 조건으로 뽑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비교과야. 간단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자, 이것도 사실은 비교과죠. 비교과인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내신을 기반으로 한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딱 보세요. 이걸 물어보는데 똑같잖아요. 자기소개서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너의 진로와 관련하여 전공특합성. 진로와 관련하여 네가 갖고 있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과 활동 경험에 대해서 써.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써. 발전 역량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적 호기심, 뭐 자기 주도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되게 많이 봅니다. 40%. 자, 그런데 대학마다요 재밌는 게 이 평가 요소에 이걸 평가 요소라 그래요. 평가 요소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은 또 다시 나눠져요. 평가 세부 요소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뭐 성해상평 같은 담론 떠나서 평가 기준은 아름다움, 평가 요소는 외모, 내면의 아름다움, 뭐 태도의 아름다움. 그 다음 외모의 아름다움은 다시 뭐 이목구비, 몸매, 뭐 신체 비율, 뭐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나눠지는 건 1번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업 성취도. 두 번째가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탐구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 대학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생부를 많이 줄여놨어요. 내가 정부랑 많이 싸웠거든요. 미움도 많이 받고 내가 뭐라고 야 독서 항목을 없애? 독서 항목 없앴어. 독서 항목을 학생부에서 없애.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진시황이냐 니가? 문화대혁명 아니 홍위병이야? 근데 진짜 분석행위하는 거다. 내가 진짜 대중들한테 강연할 때 내가 진짜 화를 내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없앤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율동아리. 죽겠어요. 자, 다 뭐겠어요? 책 같은 거 선택이 너희 아버지가 해주고 너희 집에 책만이 있고 이거 기본적으로 불공평해. 두 번째 자율동아리. 아빠가 의사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가서 병원 가서 인턴도 하게 하고 그런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 해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봉사활동 야 그거 전공과 관련한 거 스펙 올려주고 한단 말이지. 다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청개구리잖아. 대학이 그들이 없앤 거를 학생부에서 보여줘야 돼. 자,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게 가장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공적 학생이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는 활동인데 그걸 줄였는데 대학은 합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된다. 아이러니컬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인 진보보서 떠나가지고 너무 심각한 교육에 대한 파탄이 일어났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없애고 학생부 축소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환경하에서 애들은 학종을 해야 된다. 웃기죠? 그럼 학종에 대한 니즈가 빡 떨어지겠죠. 당연히. 뭐 해봤자 적히지도 않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런데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신의 방법도 달라요. 내신의 평가 방법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내신의 평가 방법은 학업 성취도가 그냥 정량적인 몇 등급 뭐 1.3, 1.4 아니다. 왜? 보세요. 내가 소인수 과목을 해요. 소인수 과목. 20명밖에 안 들어. 물리 2를 듣는데, 물 2를 듣는데, 자, 물리를 듣는데 애들이 어렵다고 안 들어. 경제를 듣는데 애들이 안 들어. 그쵸? 내신 불리해 이러면서. 교과 전형 얘기다. 헷갈리지 말자. 교과는 정량적으로 그대로 평가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도전의식 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봅니다. 원점수 봅니다. 얘가 아까운 2등급이구나. 서울대학교가 얘기합니다. 97점과 96점, 95점, 94점 차이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해요. 문제 하나 틀렸어요, 실수로. 그런데 그게, 자, 민사고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잘하는 애는 뭐, 그런데 어떤 학교는 24, 25예요. 그 학교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학교예요. 정말 다 우수하단 말이에요. 4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98 받았는데 4등급이야. 보여드릴게요. 그 등급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 등급을 받았는데, 볼까요? 95, 95, 95, 95 받았어요. 편의상 4% 1등급의 컷이 95라고 쳐봅시다. 그 학교가. 그런데 나는, 어떤 애는 959, 95 받아서 다 1등급이야. 올 1.0. 그런데 나는 100, 94 받았어. 나는 1.3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본다. 학종에서는. 평가보면 다릅니다. 어쨌거나 학업 성취도 보고요. 학업 태도는 뭐 질문 잘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탐구 역량. 대학에서 레포트 씁니다. 탐구 역량 보는 거예요. 탐구 역량 안에 다 들어있다. 자, 이 탐구 역량에 대한 정의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봅시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의미 있는 이라는 건 너의 전공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딴 거 말고 딴 과목 말고 너의 전공과 관련한 과목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 과목이니까 공통 과목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물리와 그 다음에 화학과 관련하여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수 좋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에는 뭐 평균 두 과목에 평균으로 내고 한 과목 반쪽 취급밖에 안 해주지만 진로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대학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우수한 학습 경험, 오케이? 우수한 활동 경험에 대해서 써라죠. 그쵸? 우수한 거 써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여태까지 학생부에 우수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학생부에서 우수하다는 걸 내가 좀 이따 정의하겠지만 학생부가 되게 잘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자소서에서 또 써. 바보죠, 바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학생부에는 선생님이 잘 안 적어주거나 잘 안 나와 있어. 뭔지 모르겠어, 우성이. 그런데 적혀 있어. 학생부 있어야 되거든요. 적혀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우수한 거였어. 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부의 다른 우리가 자소에 쓰지 않았던 그 활동들, 우수하지 않게 보이는 적혀는 있으나 그 활동도 다 우수해진다. 평가가 이런 거였구나. 뭐라고요? 틀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 얘는 틀을 갖고 있구나.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뭘 해줘야 되냐, 뭐 얘기 지금까지 많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은 어차피 학생부만으로도 이걸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본다. 서강대학교는 활동 역량 안 봐. 전공육합성. 제로야.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55% 본다. 무시무시하죠.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엄청 본다.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30%, 자, 전공적 합성 30% 이렇게 봐요. 80점이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전공적 합성 하나도 안 본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보시면 나오잖아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합격했는데 중앙대학교 다빈치 떨어졌다. 선생님 막 쓰라고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써. 그때만 해도 추천서 있었거든요. 자, 이게 좀 복잡해졌지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학은 우리 학과에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애를 이 네 가지의 평가 요소로 뽑는다. 그 중에 우리가 가르칠 것은 뭐냐면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이다. 그쵸? 뭐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탐구 역량과 관련한 부분을 가르칠 거다. 대학은 이걸 알고 싶어 해. 왜냐하면 이 동기와 틀의 우수성을 다 알 수 있거든. 이 탐구 역량을 보면. 여러분들 레포트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구나.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내가 고등학교 때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공대에 가서 자동차 만드는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거창했지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선생님 이거 한 칸 찍으세요. 지울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말자.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럼 자,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얘기했어요. 자, 내가 맡은 애가 의대 선생님 의예과 맡을 거고, 의예과나 약대나 생명계열 맡을 거고, 자, 자기 전공에 따라서 맡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또 내가 뭐 정책학과야. 그럼 사회학 계열의 애를 내가 가르쳤을 때, 자, 내가 그 친구한테 줘야 될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동기가 뭐니? 라는 것과, 그럼 동기 어떻게 가르치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너는 지금부터 나한테 배워. 너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 줄게. 이게 저희 열정 스토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뭐를 가지고 오냐면 얘가 성취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동기가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가는 발전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한다.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너 이건 인식하고 있니? 자, 이걸 갖고 우리는 스토리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져가야 될, 대학에 보여줘야 될 스토리를 탐구 역량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게 저희 학원이 갖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까 뭐를 2개를 한다고 했어요. 창체와 세특을 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교과 세특 2가지를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율, 동아리, 요즘 봉사를 이렇게 하니까 X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진로활동 이 부분들이 다 중요한데요. 이게 다 1500바이트, 500자,
500자, 진로 700자예요. 세특은 각 과목이 500자, 1500바이트씩이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학이 점수와 함께. 자, 이때 가장 대학이 먼저 전공적합성을 보는 것이 뭐냐면은 과목 선택입니다. 당연하겠죠? 의대 오는데 뭐 해야 돼요? 생명과학 해야 되고 화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 해야 되잖아요. 지구과학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이거 잘 지키고 있어요? 체크하세요.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목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뭐 해야 되냐면 과목 선택에 주목해야 돼요. 원장이 다 봐요. 다 과목 선택시킬 때 다 하는데 과목 선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 선택으로 그 학생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앙대학교는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선택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딱 과목 선택할 때요. 1학년, 2학년들 과목 선택에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 다 있다. 열정 스토리. 선생님들이 찾을 필요 없다. 다 있다. 자료실에도 있고 달라가면 다 주고 있고 대한민국에 가장 자료 제일 잘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칠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탐구 역량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 탐구 역량에서 뭐를 가르치냐 자율활동은 뭐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행사예요. 대부분 학교 행사만 있고 개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행사예요. 학교 행사에서 어떠한 부분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했다. 물론 진로와 관련된 진로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자율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축제를 했다. 어떤 부스를 운영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회장 선거에서 후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뭐 이렇게 적힌 애들 많아요.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자율활동에 있는 활동이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동아리는 말해 무엇하리. 동아리에서는 그리고 진로활동은요. 제가 샘플들을 보여드릴게요. 진로활동은 여러분들 때는 진로 썼잖아요. 200자. 없었어요. 진로활동이 대신 700자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활동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적혀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적혀야 돼요? 중요한 게 동기, 과정, 성취, 발전의 순으로 적힌다. 그렇게 적히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어때요? 중요한 건 대학이 학교가 펼쳐 크죠? 우리가 특목고 다니면 프로젝트 수업 되게 많이 있고 자사고 다니면은 융합 프로젝트 수업도 있고 막 우수한 걸 평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도 근데 대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한테 가산점 줄 수밖에 없어요. 대학 가서 할 부분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량이잖아요. 뽑을 때부터 뽑았잖아요. 그런 애들인데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컬레이터 타치는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 기본은 하잖아. 일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말 없애게 해주세요. 야, 대학은 상대적으로 봐. 너의 뭐를 본다? 잠재력을 본단 말이야. 너의 기본 소양을 본단 말이야. 너희가 이무기인지 본단 말이야. 커다란 용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새끼용보다는 커다란 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네가 일반 고등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더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했었던 부분들은 이게 그냥 HR 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거 다 2수단이에요. 36단위 막 이래요. 그렇게 60시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왜? 다른 애들 잘 안 하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동기가 되어서 세특에서 과정을 이끌어내도록 대학은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맹하고 들었어? 보세요.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자,
우리가 간호사 하면 무표정한 얼굴, 자, 침 넣습니다. 뭐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나이팅게일 아세요, 여러분? 이러고. 자, 나이팅게일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의의 천사? 간호사요? 뭐, 그렇죠. 그렇다면 간호사라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나이팅게일이요. 영국 왕립학회의 감염학 의사였어요. 라고. 그러면서 크림 전쟁 때 여러분, 자, 세계사 시간에 크림 전쟁 배우는 거예요. 영국이 프랑스에 왕 되겠다고 벌어졌어요. 크림 전쟁을 하는데 자, 총을 맞고 칼을 맞고 자, 지금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느 병동은 다 죽었어요. 어느 병동은 멀쩡했더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환경이 열악하구나. 그래서 그때 균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인펙션이구나 라고 추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감염이라는 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게 감염학의 시작이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건데 테임즈강이 있는데 테임즈강 주변에서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해서 계속 죽었어요. 콜레라라는 걸 몰랐어요. 콜레라 균이라는. 근데 설사하다 죽는 거예요. 배 아프다가. 그래서 쭉 환자가 있는 집들을, 사망자가 발생한 집들을 지도에서 찍어보니까 다 강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강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알제리 이민자의 아기가 설사를 하다 죽었는데 그 똥기저귀가 그 물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정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감염학이라는 부분들이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라고 이제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공 적합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죠? 지적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지적 호기심이 일어나서 뭘로 인한 활동으로 이어졌어요. 과정으로. 지적 호기심은 뭐예요?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건 뭐죠? 동기예요. 제가 항상 강연에서 얘기하는 거. 세 가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그 과목을 배울 때,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 그런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책을 읽었을 때 네가 지적 호기심이 일어났니? 그래서 뭘 했어? 과정을 이끌어낸다. 동기는 과정을 이끌어낸다. 그 과정은 우수해야 된다. 좀 이따 쓰면 제가 우수한 부분이 가장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 드릴 거예요. 우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뭘로 나타낸다? 선생님들은 탐구 보고서로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탐구 보고서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면서 너 이거 왜 쓰게 됐지? 라는 동기를 꼭 써줘야 돼. 써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테스트 볼 때 보셨죠? 우수성, 동기, 과정, 성취, 발전 써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책이다. 책을 읽을 때 비교해서 읽어라. 책 한 권만 읽지 말고 책을 할 때 같은 저자, 반대 저자. 들어오세요. 들어와. 반대 저자. 저 뒤에 가서 앉아. 오늘 저랑 상담할 학생이 자, 그래서 저 뒤에 앉아. 너희 들어. 그래서 반대 저자.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에도 어느 책을 읽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 그 책 왜 읽었어? 나이팅게일 강연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강연을 자유 시간에 듣고 나서 감염학에 관심이 생겨서, 그쵸? 뭐가 동기가 됐어요? 창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해주는 역할은 이 친구의 활동성이나 아까 얘기한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구 역량의 시발점이 된다. 그렇죠? 자율활동에서 강연을 들었다. 학교 행사를 참여했는데 부스에서 과학 체험 부스를 내가 만들게 되었다.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죠? 좀 고민하겠죠. 어떠한 주제를 가져갈까? 어떠한 것들을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까? 뭐를 만들어내요? 그런 동기가. 과정을 이끌어내더라. 그렇죠? 그럼 대학이 보겠죠. 얘가 그냥 영혼 없이 한 거야? 좀비야? 아니죠. 뭘 갖고 있어요? 전공적 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공적 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는데 걔는 그 부분에 지적 호기심이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활동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바로 창체와 세특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핵심은 창체와 세특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대학이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너의 진로와 관련하여 전공적합성, 의미 있는 무수한 학습 경험과 활동 경험에 대해서 써라. 창체와 세특과 창체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에서 그냥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선생님들이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나랑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돼.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는 뭘 갖고 가야 되냐면 네가 전공해야 돼. 우리 의대 선생님, 우리 고대 의대 선생님 어느 분이죠? 예. 자,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간단한 거예요. 너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지. 자, 지적 호기심 어떻게 나타날래? 너 자율활동에서 뭐 했어? 진로활동에서 뭐 했어? 그 부분에 관련한 부분들이 동기가 되어서 다음에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니? 우리 그걸 한번 뭐 해볼까? 설계해보자. 자, 설계하는데 그냥 설계하나? 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적성이 인터널해? 아니면 굉장히 외향적이야? 나는 발표 되게 잘해.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나는 어느 기관에다가 나는 투고를 하거나 자료 요청 같은 거 할 수 있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요. 똑같지 않아. 그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데 그 학생의 특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대학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평가관의 입장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뭐밖에 못 봐요? 학생부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있는 게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의 as was는 지금의 as to be다. 미래의 as to be다. as is다. 그쵸? 지난 걸 보면 우리가 as to be 해야 될 것들을 짜줄 수 있어요. 그죠? 지났는데 얘가 그대로 짜는 게 아니라 얘가 이게 부족해. 이때 하자. 너 자율활동에서 이런 강연 들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 활동으로 이어져야지. 이런 활동을 하자. 그런 중간에 브릿지가 없네? 이 책 읽자. 이런 강연 들어볼래? 오케이? 그게 어디 나타나야 돼요? 발표할 때 나타나야 돼. 그래야 선생이 적어준다.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 선생마다 달라. 그쵸? 이게 문제야. 우리 학교 뚱뚱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도 안 해요. 아예 발표 기회를 안 줘요. 또 어떤 데는 뭐냐면 했는데요, 선생이 안 적어줘요. 어떤 데는 선생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래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은 야 네가 적어와 그대로 다 적어줄게. 어떤 선생은 자료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적어와봐. 내가 한 거랑 같이 포함해갖고 해줄게. 여러 가지 타입의 선생이 있어요. 우리 조사합니다. 학생 오면. 우리 이제 새로 나랑 같이 할 학생이 하나 오는데 이 학생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학교 어때? 이 과목 선생님은 어때? 자, 우리가 조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사하고요. 두 번째,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부 봅니다. 1학년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겠죠? 1학년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학생부.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써봅니다. 어떤 거 했어? 1학기 때. 그리고 이러한 부분 어떻게 했어? 라고 적어서 파악을 일단 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토, 열정들의 모토. 불필요한 활동 안 함. 불필요한 거 안 합니다. 종합전형이잖아요. 내신도 들어가고. 합쳐야 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학원이 돈 벌려고 뭐 시키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거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제가 담임이고 선생님들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이라는 건 설계하는 거죠. 각 과목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 아이는 우리 일어나고 같이 이제 소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가져가냐면 계획표를 짠다. 선생님들도 편해요. 학기별 계획표를 짠다.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것을 월별 실라버스로 나눠본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자, 9월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다. 자, 그런데 네가 과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떠니까 9월 달에 수업 안 하셔도 돼요. 우리 8월 달에 이런 것들 하고 6개월 안에 그냥 수업하시면 돼요. 주어진 시간을. 12시간에서 15시간 수업한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한 번에 2시간 하셔도 되고, 그쵸? 한 달에 4시간만 넘지 말자. 왜? 아이들 수업 시간 빼주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한다. 아이랑 라포도 만들고 아이 얘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로 짠다.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선생님들이 아예 학생부서부터 제가 분석한 것들을 다 받아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 계획을 짭니다. 같이 짤 수도 있어요, 저랑.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물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편해져요. 자기 스케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 수업을 되도록이면 대부분 한 달 전에 우리 언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개월치를 먼저 짜놓는 게 좋아요. 우리 무슨 요일날 언제 수업을 하자.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1대1 수업이다 보니까 과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원인들이. 그러니까 빼먹고 막 저희 다른 학원에 무슨 시간이 있는데요. 물론 1대1이니까 우리가 다중의 시간을 고치는 것보단 나랑 하는 시간을 고쳐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절대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선생님 한 사람을 가르치고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 전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수업으로 쳐버린다, 우리가. 버릇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지키되 그 전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딱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지킬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줄 것들을 갖고 잘 구분했으면 되겠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 끝내겠습니다. 다시. 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왜 우수성을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다 있었어요. 테스트 보실 때. 우수성 어떻게 돼 있었어요? 검색의 능력, 그쵸? 지적 호기심, 검색의 능력, 그 다음에 책을 비교해서 읽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통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냐, 이런 것들이 우수성들에 대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학생의 우수성이 통일되고 키워드로 나타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서영이가 있다.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야. 좀 이따 보여줄게요. 영어 학생들이 다 나타나요. 무시무시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야. 이 학생은 통계를 잘해. 이 학생은 책을 항상 찾아서 읽고 비교해서 읽고 심화해서 읽어. 관련한 부분에 대한 뎁스가 있어. 자, 이 친구는 융합이야. 가장 커요. 별표 치세요. 융합. 미분, 적분을 배우고 지오지브라 배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전공에 관련한 보고서에 적용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보고서를 써.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인성이 되게 뛰어나.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 부분을 나눠줄 줄 알아. 이러한 특성들이 딱 나타나는데 그걸 여러 선생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어줬어요. 그럼 그 부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할 때 다 컴퓨터로 매긴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업 역량, 활동 역량, 공동체 역량, 발전 역량으로요. 열정 스토리가 제일 잘하는데 제가 대위원장 2번 했어요. 평가 세부 요소까지 해서 컴퓨터로 점수 탁탁탁 매깁니다. 학생부 보면서. 자, 끝으로 얘기할게요.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대학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대학이 학생부로만 평가한다. 자기소개서에서 여태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도 동기과정 성취 발전의 스토리가 우수하게 잘 나타나지 않아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그 활동들을 뽑아서 그렇게 써주면 학생부에 있는 다른 활동도 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대학도 되게 편했다. 그냥 있는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가지고 학생부를 분해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딱 1번, 2번, 3번, 4번에 적어놓은 걸 가지고 흐름을 알 수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부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열정스토리가 자기소개 제일 거의 1등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태까지 할 때 4단계로 했어요. 첫째, 진로동기 요약표를 썼습니다. 나는 왜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왜 생각이 중요하지 않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다 본능이지.
태어나서 다 자기가 읽고 경험한 것에 총체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은. 너 뭐 읽었니가 궁금한 거예요. 네가 뭐를 생각하니가 아니라 네 생각은 다 네가 읽은 것들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대학에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학생부에 딱 보고 그게 그냥 총체인 거예요. 학생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를 분해했어요. 재조립했다고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학생부를 분해할 거예요. 잘 된 애들 거. 아, 얘는 의대에 갔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애야. 되게 많잖아요. 분해해서 거기에서 최고. 너는 자율활동에 니네 학교 이런 데니까 이런 자율활동하고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걸 하자. 그리고 세특에서는 너 과목 어떻게 선택하고 이때 이러한 주제에 대한 너의 키워드는 융합이니까 이런 부분에 미분 적분을 활용한 이런 보고서 써보자. 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냐 학생부 엄청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 설계해 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편해져요. 설계해 놓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 가지고 정리해 나가되 그때그때 변수가 생기면 수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방향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끝낼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쓰는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동기, 과정, 성취, 발전의 스토리로 탐구보고서 계획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쵸?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 계획표가 있잖아요. 그죠? 계획표를 꼭 강요하지 마라. 애들한테. 그 중에서 선택하고 소개해주고 같이 고르고 고민하되 이게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거 선생님들이 계획표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그러면 그 부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학교의 타입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 얘가 생명과학 되게 중요한데 그 선생님이 엉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난 망했어. 딱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동아리 진로에다가 진로 보고서 진로 시간에 쓰게 하거나 동아리 시간에 그 부분들을 커버하게 해주세요. 어디서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커버한다. 그래서 같은 한 몸이다. 창체는 세특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보세요. 제가 드린 데 있어요. 자율과 동아리와 봉사활동에서 있었던 활동들이 세특에서 이렇게 결과를 이어지고 행적으로 2학년 올라가서 생투를 배울 때 이때 이러한 보고서로 나타난다. 동적으로 행적으로 연결한다. 오케이. 그게 우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표 만들 때부터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뒤에서 잘 들어봐.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서로 연계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분들이 세특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학년별로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항상 뭐를 하냐면 전년도 거 쫙 다 정리해요. 그리고 다음 학기가 쫙 짜요. 그 과정들을 꼭 거치고 있다. 그게 겨울방학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별도로 또 드려요. 그 부분 저희가 세특이랑 달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서로 만들어 제가 마지막 컨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업 활동 공동체 발전 역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인데 자기소개서 1번, 2번이 합쳐졌듯이 창체와 세특이 연결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활동들은 동기, 과정, 성취, 발전의 순으로 쓰되 꼭 동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수성이 보이게 해달라. 발전은 뭐냐? 성취 안 쓰셔도 돼요. 발전은 뭐냐면요. 그 활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학년 때 나타나는 거죠. 3학년 때 나타나는 거죠. 세특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부분이 2학년 때 딱 나타나는 만점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자 가장 기본은 학생의 키워드. 학생의 키워드를 꼭 가져갑니다. 설정합니다. 너는 원서 읽고 영어 잘하고 통계 잘 되는 학생, 융합 잘하는 학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최고다. 제가 그럼 선생님 다 보너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1차고요. 2차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우고요. 저기 오늘 선생님들이 가장 정말 굉장히 제가 기대가 많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그
육 선생님 이거 좀 해주시고 잠깐 화장실 가셔도 되고 제가 한 20분 정도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것들 이제 머릿속에 흘러가는 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탐구 보고서 다 보여드렸어요. 탐구 보고서 계획표 나왔거든. 한번 띄웠나? 탐구 보고서 계획표 우리 테스트 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탐구 보고서 계획표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뭐 생명과학, 화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야 돼. 과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학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명과학 선생이 나는 대부분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1학년이에요, 저 친구는 1학년인데 1학년은 그 융합이기 때문에 목표 융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학기 때 끝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특기를 언제 쓰게 되냐면 2학기 때 쓰게 돼요.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마감인데 그건 이제 수정 같은 것 때문에 쓰는 거지 그냥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보면 되고 근데 학교 방학하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이 안 하려고 하니까 방학 전에 이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니네 지금은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갑자기 표변한다.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시험 끝나자마자 니네 발표에 세특 나올 거 이런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선생님이랑 수업 잡고 이게 거의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방학 전에 저 기말고사 전에 혹은 그때 학기 중에 준비해라. 발표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한 주제.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는 수행평가는 어떠냐면 이제 수행평가는 뭐 대부분이 그냥 내면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선생님들이 그냥 그런 수행평가 가져갖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에서 특성이 드러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쓰게 돼요. 자기의 교육 목표를 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좀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의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율이 됐든 동아리가 됐든 내가 있어야지 학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 그것들을 우리가 극명하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볼게요. 먹을 건데. 아이고 여기 뭐가 있는데. 자 일단 하여튼 이렇게 끄고 보자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마인드맵 그려놓은 것들 제가 잠깐 그렸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학생부에 대한 부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친구는요 살아있는 학생부들이에요. 이게 문과예요.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컨트롤 누르고 눌러야지 커지지 않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볼게요.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제 상이 없어요. 이제부터 올해까지만 학기 중에 하나 해갖고 그 6개의 상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애들이 대회를 나갈 때 대회에 대한 니즈가 떨어지겠죠. 기록이 안 된다. 학생부만 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대회에서 나갔던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리겠지만 대회에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 자소서에다가 쓸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행특이나 이런 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주제나 이러한 것들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난다. 그 과목에서 특성이 안 나타난다 했을 때 동아리나 아까 제가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대한 보고서 발표 시간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은 담임이 써주는 거예요.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 그 다음에 진로는 진로 선생이나 담임이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진로 시간에 발표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서를 그때 쓰는데 그때 대회에서 나갔을 때 준비했던 걸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됐죠? 그런 걸 결합시켜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서 볼게요. 학습 자치의 부의장.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나타납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드렸던 그 마인드맵들을 보면 저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그리냐면 제일 처음에 맨 위에다가 뭐를 그리냐면요. 이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적냐면 이런 걸 적어보는 거죠. 자율, 동아리, 진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다음 세특에 뭐 생명과학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융합이다. 이 특징이 리더십이다. 나타났다. 그러면 리더십이 동아리에서 동아리장을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 전교 뭐 학급 회장을 했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어요. 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진로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어요. 동아리 시간에 자율 시간에 들었던 어떤 강연이 동아리 이런 주제로 이어져 진로 시간에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때 나왔던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동아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동아리에서 같은 친구들과 같이 공통 과제로 풀어나가게 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이런 발전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2학년 때 생명과학 2 시간에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융합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심화 영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혹은 뭐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이러한 공식과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서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럼 스토리가 되잖아요. 대학이 이렇게 봅니다. 원래 자소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담임이 행특이나 아니면 세특에서 이 친구는 국어 시간과 이런 시간에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여 요번에 보고서 시간에 이렇게 한 학생이다. 이렇게 적어주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생명투어의 어떤 계획표를 쓰면서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타과목과의 융합,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들이 습관만 되면 가르치기도 쉬워지고 결과도 되게 좋아진다.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리더십, 독서, 문학, 중국, 창의력, 융합이라는 걸 제가 이 친구의 학생부에서 꺼낸 거예요. 학생부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해 주겠지만 여기에서는 CEO와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2번 제가 자소서 2번에 쓰라고 했는데 1학기 학급 자치회장이다. 여기 보면 인문학 프로젝트에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와 조지 리치를 읽고 이렇게 얘기했죠. 동기가 있잖아요. 그냥 독서 토론한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읽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꼬꼬마 정치 프로젝트라는 걸 방크에서 했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여기다. 개헌안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내었다. 항상 책이 나오죠. 아까 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독서활동 기록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기와 과정으로 책이 나타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책을 하나 읽는데 비교해서 저희가 독서 목록, 서울대 목록, 뭐 의예급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해달라고. 여기에서 이 친구가 가면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자율전공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언제 시간이 나서 천천히 보시면 되게 정말 인문계의 최고의 학생부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기과정 성취 발전이 정말 잘 나타났다. 과목 연계 융합의 중요성, 수학과 물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보이시죠? 여기 수학과 물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수학 학습의 의미를 절감하게 되었다. 수학을 통해 전동설과 지동설을 바라보다라는 잡지 기고문을 작성하였다. 그렇죠? 과목 간의 융합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다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세미나라면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이제 롤스의 분배적 정리론이라는 걸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게 나중에
봉사활동 같은 데 보면 나타나요. 그냥 친구들과 어떤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하는데 친구들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야 네가 반장인데 잘났어? 회장이 그렇게 잘난 거야? 네가 그렇게 통제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 이 친구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다를 롤스를 통해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심지어 그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 이거는 단커와 연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나중에 이런 건 좀 드릴게요. 그래서 관여 부분들을 좀 드리면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요. 교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 친구들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최고의 찬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정리하는 부분들이 아래에서 그 논거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립만 있고 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지오지브라로 디자인하였다. 이런 거 나오죠. 상징물을 지오지브라로 디자인하였다. 삼각함수와 다항함수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법인 전지와 지구와 연결된 모습을 구현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부분들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과도요. 실천윤리학의 얘가 특목고니까 그런데 그 윤사나 고전과 윤리,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의대 지망하는 2학년 학생이 과목 선택하는데 선생님이 사회문제 탐구를 할까요? 그래서 내가 고전 윤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MI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도에 따른 검은 쿠플세의 개체수를 찾고 뭐 등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는요 써갖고 자기가 한 부분들을 정리해갖고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없는 거를 써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데피니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도록.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많이 얘기해봤자 선생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다 여기 밑에다가 이거 깔 거를 줘야 돼. 마우스 패스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아까 샘플 드린 거 주시죠. 자 하나만 예약할게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잘한다. 근데 이거 쓰시면 어?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 하나만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아까 내가 별표 친 것들이 어느 거야? 학생부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마인드맵 중에 뭐가 재밌니? 이런 거를 이제 마인드맵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같이 학생부를 그렇게 그리면 여기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마인드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학생이 이렇게 아까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거기 아까 선생님 드렸었죠. 하나 우리 이거 사회과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들을 그려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잖아요. 오리엔탈리즘, 융합, 생각의 지도도 있고 동아리, 포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나타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마인드맵을 꼭 그려달라. 제가 관련한 부분들은요. 아예 제가 쓴 거나 문서로 된 것들을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이런 식의 마인드맵을 그렸죠.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자유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에서 이렇게 되었고 물리투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관련한 책을 이렇게 읽어서 윤리토론을 2차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들 자체는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 거지만 우리가 1학년 때 이러한 것들을 했다 그러면
요때 동아리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리고 책을 이런 것들을 읽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선생님들이 짜는 수업도 탐구고서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 수업 시간들로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가르치시다가 보면은 아이가 보고서 쓸 줄을 잘 몰라. 야, 그럼 우리 탐구보고서 수업, 작성 수업 한번 할까? 그래서 탐구보고서 작성 수업 같은 걸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내가 친구들 맥스 한 3명 가르쳤다. 우리 4명까지 맥스지만 보통 이제 뭐 가르쳤다 그러면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인데 내가 오프 수업 한번 해야 되겠다. 방학이니까. 그러면 학생들 같이 불러서. 그래서 불러서 4명 놓고 탐구보고서 작성 수업에 대한 오늘 한번 하자. 한 번에 수업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랑 같이 그 논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해서 항상 이제 학원이 이렇게 군림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는데 여기 24시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아쉬운 학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절대 그러한 선입견 절대 갖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고민되는 거 도와달라고 하시고 얘기하면 우리 저 뒤에 있는 선생님 제가 본인 소개는 잘 안 했죠. 그 고대 4학년 선생님이시고요. 3학년 때 우리 외국어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1월달에 임용합니다. 그래서 임용 1년 연수 받으셨고 4학년 때 4학년 마쳐야 되니까 이제 3학년 때 이제 휴학하고 1년 연수 받고 지금 이제 4학년 때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인턴이나 이러한 부분들 일반 기업체 해볼 경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분석이나 뭐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사무 업무 역량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저희 도와주고 계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천 선생님한테 이야기 많이 하시고 필요한 거 항상 얘기하시면 항상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학생은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은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만 가리고 우리 자료 같은 건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책이 됐던 우리 자료실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뭐 양식이나 샘플이나 뭐 이런 것들 크게 하지 않으셔도 학원들은 다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가르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 학원 지금 양식 있죠, 플랫폼 있죠, 다 있으니까 구글 클래스룸들은 다 써보셨어요? 클래스룸 쓸 줄 몰라요? 선생님 클래스룸 써요? 아, 클래스룸 쓸 줄 몰라요? 그 구글 덕스는 쓸 거잖아. 그러니까 닥스랑 똑같은데 그게 아예 그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양식들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작성하면 날아가지도 않고 협업도 되고 다 돼 있고 줌 켜놓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또 이제 뭐 줌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는 또 뭐 이렇게 화면 공유 시스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이 상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갈 거라서 선생님들 못 보니까 사인 잘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고 제가 그 선생님들 시간을 잘 뭐 뺏기는 싫어하지만 또 시간들 나면 같이 모여서 저 고기 한번 썹시다. 그리고 정리하고 잘 부탁드리고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 예, 시간들 내줘서 너무 반갑고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저랑 또 만나. 반가워요. 통화 정도 했죠? 저는.